숙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밤 12시에 추운데 못 들어가고 7시까지 나오면 6시 반에 환자가 오고 6시 반까지 나오면 6시에 환자가 오고 잠깐 야 해봐요 예. 국립중앙의료원의 숨은 영웅들을 만나보는 시간 앵키즈 온 더 블록. 오늘은 남극 과학기지를 다녀오신 선생님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서울권역외상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고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다녀온 윤석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외상센터에서 일하고 있고 흉부외과 전문의이며 장보고 과학기지에 다녀온 김영웅입니다. 작년에 넷플릭스의 중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는데요. 드라마에 나오는 그 외상센터가 혹시 저희 병원 권역 외상센터랑 같은 걸까요? 제가 드라마를 다 보진 않았지만 같은 겁니다. 네, 사람은 같지 않은데 센터는 같은 겁니다. 그러면 권역 외상센터는 정확하게 어떤 곳이에요? 권역외상센터들은 그 1시간 안에 환자를 받아서 전문 외상 진료팀이 환자를 그 1시간 안에 처치를 시작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적어도 3, 40분 안에는 환자가 들어와야 1시간 안에 처치가 될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위치를 해야 되고 또 왔는데 수술실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면 안 되니까 전용 수술실이 있어야 되고 외상 환자만 보게 준비되어 있는 의료진을 이렇게 갖추게 해서 그 조건을 만족하면 권역 외상센터의 타이틀을 주고 지원을 해줍니다. 외상센터의 하루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예측 불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 8시부터 센터의 업무가 시작하지만 7시까지 나오면 6시 반에 환자가 오고 6시 반까지 나오면 6시에 환자가 오고 어찌됐든 버스에서 내리면 대부분 뛰어서 병원에 오게 됩니다. 몸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응급실이랑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응급실이랑 큰 차이는 뭔가요? 손상 부위별로 계산해서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아유, 많이 다쳤네 하면 외상센터. 그렇지 않은데 응급한 상태이면 응급실로 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서울 권역외상센터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전국에서 17개 중에 16번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전국 이제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을 보면 처음에 2017년도에 저희 서울이 아마 최하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2번째까지 올라왔습니다. 10% 이하로 들어갔고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서 환자 진료해서 그렇게 얻은 것 같습니다. 사실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두 분은 도대체 무슨 일로 남극 기지를 방문하셨나요? 국립중앙의료원과 극지연구소가 MOU를 맺고 나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 기지에 있는 대원들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의료 장비도 있는데 여러 가지 개선 작업, 환자 후송 방안 같은 것들에 대해 저희가 의견을 보태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기 이제 가신 의사 선생님들 교육도 맡고 있고요. 이제 현대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시설도 보고 환자는 어떻게 후송할 것이며 지침은 어떻게 될 거며 이런 거 좀 봐달라고 해서 가서 하고 왔습니다. 남극에 이렇게 병원이 있는 건가요? 의무실이 있습니다. 의무실 정도로? 방 한두 개 이렇게 해서. 남극에는 왜 의무실이 있는 걸까요? 그 남극 기지 안에서는 현실적으로 전신 마취를 통한 큰 수술을 시행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를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한 큰 병원으로 후송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름철 한 3개월 정도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봄, 가을, 겨울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대원들끼리만 있어야 되고 그때 이제 무슨 사고가 발생하거나 응급 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의사가 하루라도 없는 세상에서 산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의사가 꼭 필요하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크게 찢어지시거나 아니면 뭐 응급 키트도 옆에 있어가지고 This one? Yeah. What sort of charging is it? 파우더 같은 거 누르면 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장비들이 많고 계속 건설 업무를 하시고 크레인으로 뭐 배도 들었다 놨다고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중증 외상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협심증이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지 뭐 이런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다 작성해서 보고서에 올렸고요. 인력을 앞으로 어떻게 공급했으면 좋겠는지 여기에 대한 자문도 했고 주변에 있는 칠레 공군기지하고 중국 장성기지에 가서 국제적인 공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자문을 하고 뭐 상의를 했습니다. 남극과학기지에 방문한 일은 특별한 일이잖아요. 이번에 방문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푼타 아레나스에 밤 12시에 도착했었는데요. 숙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밤 12시에 추운데 못 들어가고 아줌마 전화도 안 받고 계속 그래가지고 밖에서 동동거리고 있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넘어온 가족이 저희 외출 나갔다 들어온 길에 저를 발견해 주셔가지고 투숙객 명단 보고 제 이름 찾아가지고 넣어주셨어요.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에피소드 하나 있고 보통 사람들 잘 못 갔는데 가보는 것 자체가 조금 설렜었는데요. 근데 갔는데 펭귄도 많고 갈매기가 제 머리도 막 쪼고 물개, 뭐 해표 이런 게 막 철퍼덕 막 기어다니고 이러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펭귄 보고 온 게 되게 좋으셨나 봐요. 펭귄을 끌어안고 계셔가지고. 펭귄 귀엽더라고요. 똥을 아무 데서나 쌉니다. 아기 펭귄이고요. 이제 그 제가 있는 기지 근처에 옆에 있는 기지 의무실에 가서 거기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이때까지 전혀 몰랐던 정보들도 얻을 수 있었고 초석을 닦았다? 관계를 성립한 것 같아서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은 대단한 경험을 많이 하신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가 중증 의료와 관련된 정말 어려운 문제를 준비했거든요. 선생님들이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들어보고 얘기. 네. 얘기하세요. 마치면 특별한 선물을 드릴 건데 퀴즈에 도전하고 싶으면 YES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퀴즈.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 국립중앙의료원은 기원부터 남다른데요. 최초의 국립중앙의료원은 6.25 전쟁 이후 세 국가와 한 정부 간의 협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세 국가 중 두 각 국가는 바로 스웨덴과 덴마크인데요. 나머지 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1번 노르웨이, 2번 핀란드, 3번 아이슬란드입니다. 정답. 네, 1번. 1번이 뭐였죠? 노르웨이. 정답입니다. 김영우 선생님께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세종과학기지를 방문할 때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도시는 1번 영국 런던, 2번 칠레 푼타아레나스, 3번 스페인 바르셀로나, 4번 페루 리마입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정답 2번 뭐였죠? 푼타 아레나스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자, 먼저 보자. 네. 제가 보면 다 업무에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네. 병원에서 씻고 나서 수건으로 닦고 마우스를 쓰면서 일을 하다가 목마르면 컵으로 물을 마셔라. 퀴즈 하시길 잘 하시지 않았나요? 아, 그럼요. 선물 받는 거 좋아요. 남극에서 의료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 남극 과업이 국립중앙의료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 외상 시스템을 선도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안고 있는 관점에서 볼 때 계속 영역을 좀 넓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전체에 안착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가서 했던 요 과업들이 이제 그런 거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레지던트 때, 전공의 때 이상하게 저한테 중환자들이 많이 배정이 됐었거든요. 자려고 누우면 입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제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게 환자란 이웃이에요. 바로 어제까지, 몇 시간 전까지 우리 옆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고 다시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서울을 전국에서 일단 먼저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상 인력들이 서울번역외상센터의 프로그램과 이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잘 훈련받고 배출되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어떤 의사로 남고 싶지가 않아요. 저를 기억한다는 것은 다쳤을 때 그 상황과 다친 후에 병원에서 치료받는 지난한 상황들을 기억하고 때때로 떠올린다는 거잖아요. 저는 환자들이 저를 기억하지 못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잘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거예요.